네, 반갑습니다. 서구중학교 친구들. 자, 어느덧 2022년 1학기 첫 시험이 좀 마무리가 됐어요. 우선은 이번에 설명을 할 학교는 서구중학교가 되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 좀 서구중학교 시험 문제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항상 서구중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 수가 거의 동일해요. 총 이제 23문제 출제를 하시게 되고, 그 중에 이제 객관식이 21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이 2문제, 자,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배점이 15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8점짜리 하나, 7점짜리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선생님 기준에서는 일단 중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킬러 문제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 또 너무 또 쉬운 문제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닌 한 난이도 중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시험 난이도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범위는 이제 인수분해까지 해당이 됐었는데, 우선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기준으로 봤을 때 고르게 문항수 분포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비교적 곱셈 공식 파트랑 그 다음에 인수분해 파트, 그리고 뭐 계산 이런 쪽의 비중이 조금씩 더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제곱근서부터 인수분해까지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 문제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문항별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난이도 중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중정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하나 하급 정도의 문제들도 덜어 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시기엔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그런 시험지는 아니었지만, 중간중간에 함정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상의 실수가 나오기 좋은 문제들도 꽤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잘 넘어가 주어야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별 상세 분석인데요. 1번부터 23번까지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비교적 단원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1, 2단원 위주로 초반에 나오다가 그 다음에 중반 넘어서부터는 3단원, 4단원 위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서술형 22번과 23번 같은 내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해서 배점 보시면 알겠지만 7점, 8점 굉장히 배점이 크죠. 지금 나머지 애들 문제 배점 보시면 거의 23번 마지막 8점짜리는 객관식 2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굉장히 좀 배점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서술형 마지막 문제까지 마무리를 잘 해서 점수를 잘 챙겨 주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좀 점수가 좀 비중이 높은 파트들은 여기 13번부터 21번까지 주로 곱셈 공식, 다항식의 곱셈 파트와 그 다음에 인수분해 내용들이 주로 어려운 문제를 담당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전체적인 평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난이도, 무난한 난이도를 보여주는 시험이었지만 3문제 정도는 심한 문제를 많이 풀어본, 그러니까 심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한테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됐을 거고, 그렇지 않고 심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단원 문항이 고르게 출제가 되어서 연산 문제에서 오답이 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연산 실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수도 실력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만큼 꼼꼼하게 한 번에 제대로 풀어내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뭐 물론 지금은 복습할 시간도 있고 검토를 통해서 틀린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면 그런 시간들이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해본다면 한 번에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도형 활용 문제가 한 문제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도 한 문제 있는 만큼 우리가 과거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중3, 더 나아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많이들 물어보는 그런 유형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면서 시험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서구중학교 전반적인 시험 문제 분포와 난이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한 두 문제 정도 선생님이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 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19번 문제에 해당되는 인수분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인수분해인데 이 인수분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항의 개수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항이 2개짜리가 있을 수 있고요. 항이 3개, 그 다음에 항이 4개, 그리고 5개 이상. 이런 식으로 구성을 일단 나눠 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항이 2개짜리인 애들은 대부분 합차공식이라는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이 3개인 경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충실하게 다뤘던 완전제곱식이나 아니면 합과 곱의 형태를 띤 인수분해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이 4개, 그 다음에 5개 이상인 형태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 19번 문제는 항이 4개짜리에 해당되는 인수분해 방식을 선택을 해서 풀 것이고 그 다음에 항이 5개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면 내림차순을 이용한 형태의 문제풀이가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9번 문제를 보면서 무엇을 먼저 파악하자? 항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해보니까 항의 개수가 4개예요. 항의 개수가 4개일 때는요,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크게 2가지 패턴으로 나뉘게 됩니다. 항을요 2개로 쪼개서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항을 3개와 나머지 1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2개 같은 경우는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게 주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3개, 1개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19번의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이 4개의 항들을 봤을 때 둘둘로 해야 될지 셋 하나로 해야 될지 바로 좀 느낌이 올까요?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과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의 시야가 차이가 납니다. 우선 완전 제곱식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x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6xy 플러스 9y 제곱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먼저 써주고요. 25를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하나 보였기 때문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 앞에 이 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세 개는 x 플러스 3y의 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25는 5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상 제곱의 차가 되니까 합차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합차공식 인수분해 형태는 어떻게 진행된다? 제곱을 띄어낸 애들을 둘이 합한 거 한 번, 뺀 거 한 번끼리 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x 플러스 3y와 5를 합한 것 한 번, 그리고 x 플러스 3y를 5와 뺀 것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럼으로써 우리는 어때요? 1차식 2개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저기 저 보이는 인수분해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 다 좋은데 음수 부분이 하나 있고 단서를 보니까 A, B, C는 양수, 이런 내용들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음수가 있고 C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파악이 되니까 A 값은 3이구나, B 값은 5, 그리고 C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얼마가 된다? 5.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부호 판정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한번 살펴보니까 13이구나 해서 정답은 몇 번에 있다? 5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구나 라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어떻겠냐 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에이, 별로 안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누군가한테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항이 여러 개인 형태의 다항식 인수분해 형태니까요. 이 부분들 명심을 하시고, 선생님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항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하고 항의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식들이 결정이 된다.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오답이 많이 나왔을 걸로 예상이 돼요. 자, 우선적으로 봤을 때요. 이 녀석을 계산을 하시오라는데 이걸 실제로 제곱해서 그것들을 곱하면서 약분을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인수분해의 도움을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 무슨 말이냐? 분수꼴로 표현을 하되 얘가 어떤 분수가 되게? 기약 분수가 되게끔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분을 아주 잘 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 처음 시작을 굉장히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은 분수꼴을 좀 분리를 시킬게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일단 예를 들어서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이 녀석은요,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서 선생님이 식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써보면요,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것도 1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흘러가서 마지막에는 1 마이너스 10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무엇이냐?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어떤 형태의 공식이 보였으면 좋겠냐? 이게 보였으면 선생님은 너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암기를 했을 때 합차 공식이니까 합을 먼저 쓰고 차를 마지막에 쓰는데, 선생님은 먼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차를 먼저 쓰고 합을 나중에 써주는 게 약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a-b와 a 플러스 b, 이렇게 한번 인수분해를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래서 차를 먼저 쓰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합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이사이 곱셈이죠.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1 플러스 3분의 1,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1 마이너스 4분의 1, 1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쭉 이어져서 흐름이 이어지면서 1 마이너스 10분의 1, 그리고 1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말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분수 형태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1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1 곱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다시 더하면 2분의 3, 그리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쭉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3, 그리고 4분의 5,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쭉 흐름이 이어져서 마지막에도 어때요?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는 할만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왜 차합 형태로 쓰길 원했느냐?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합 형태로 쓰게 되면요, 이게 약분이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한번 보시면 되냐면 여기 요 부분 있죠. 2, 그 다음에 3, 3,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3, 3, 4, 4. 그러니까 한 칸 건너서 두 개씩 약분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4라는 녀석도 이 뒤에 있는 누군가와 약분이 될 거고 5도 마찬가지로 약분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약분이 되고,
그럼 마찬가지 이 뒤에 있는 10분의 9도 한 칸 앞에 있는 요 녀석과 약분이 됐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약분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중간 부분이 전부 다 약분이 되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정리해주면 된다? 맨 앞에 있는 2분의 1 곱하기 맨 뒤에 있는 10분의 11 이것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점점점 형태가 나오는 애들은 뭔가 규칙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성을 찾아내는데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건 고등과정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나 이 부분 합차공식으로 약분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차합으로 써보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니까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약분수 상태인 20분의 11까지 한번 왔고요. 그러게 이게 문제가 요구한 게 n분의 n꼴이라고 했으니까 m값은 20, n값은 11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게 n-n의 값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20에서 11을 빼서 9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서 3번에 답이 있구나 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연습이 충분치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풀어 헤친 다음에 그걸 약분하다가 식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약분이 되는 걸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쉽고 누군가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MNS 학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항상 많은 부분들을 연구를 하시고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장 깔끔하고 편리하게 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노하우를 제공을 해 주니까요. 언제나 우리 학원 좋아해 주시고 이 20번 문제를 틀로 해서 앞으로도 많은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와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서구중학교 3학년 시험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